운명의 맹세,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2002년 겨울. 타랑중학교는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활기가 넘쳤지만 그 밑바닥에는 어둡고 끔찍한 음모가 웅크리고 있었다. 덩스핑, 원칙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중년의 행정부 직원은 학교 운동장 재건축 프로젝트의 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 임무가 자신을 무덤으로 이끌 운명의 맹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모든 것은 교장 황빙중 조카 더우사오핑이라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오핑은 공사 비용을 빼돌리고 철근 대신 부실한 대나무를, 시멘트 대신 모래와 자갈을 채워 넣었다. 그의 눈에는 이 프로젝트가 거대한 돈다발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치부를 알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은밀하게 움직였다. 바로 덩스핑이었다. 그날 밤도 평소와 같았다. 덩스핑은 공사 현장의 싸늘한 바람을 맞으며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꼼꼼하게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찰칵찰칵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리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의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며 콘크리트 바닥에 미세한 균열을 비추었다. 그는 장부의 숫자들이 묘하게 어긋나는 것을 발견했다. 80만 위안의 예산이 150만 위안으로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의 등골에는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릴처를 꽉 쥐었다. 이 증거가 악마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젠장, 저 영감이 방해물이었어. 사오핑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덩스핑이 모든 것을 알아냈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의 목을 옥죄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덩스핑은 황빙숨 교장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한때 존경받던 교장 황빙숭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평생 쌓아온 명성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날 저녁 덩스핑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의 굳은 표정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아내인 흐엉마이를 남편의 불안한 기색을 알아차리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위험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덩스핑은 단호했다. 그는 흐엉마이의 손을 잡고 난 옳은 일을 할 뿐이요. 비록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진실을 밝혀야만 하오. 라고 말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홀로 허재에 앉아 조용한 어둠 속에서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준비했다. 그는 이 보고서가 황금빛으로 물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절망에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덩스핑은 의자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곧바로 잠들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과 빛의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정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자신을 어떤 운명으로 이끌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학교 운동장에서는 빗속에서 묘한 삽질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땅속에 무언가를 묻고 있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다. 기잔짓이 끝나지 않는 밤, 그리고 핏빛 맹세. 그는 걸림돌이야. 치워버려야 해. 더우사오핑의 목소리는 맹렬한 징후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은 덩스핑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다. 덩스핑이 80만 위안짜리 프로젝트가 150만 위안으로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사오핑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죽여야 한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이 낳은 거대한 그림자가
덩스핑을 덮치기 시작했다. 덩스핑이 들고 온 서류를 본 황빙숙 교장은 경악했다. 서류에는 사오핑이 빼돌린 자재와 부실 공사 내용이 낱낱이 적혀 있었고 그의 범죄 행각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황 교장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오핑을 데리고 덩스핑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절박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때 돈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덩스핑은 그들의 눈에서 섬뜩한 어둠을 보았다. 덩스핑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상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덩스핑의 단호한 태도에 사오핑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덩스핑의 등을 바라보며 사리를 품었다. 이 영감은 내 성공을 막는 걸림돌이야. 없애야 해. 사오핑의 머릿속에는 오직 핏빛 계획만이 가득했다. 그날 대가를 치르게 할지라도. 그의 아내 흐엉마이는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다. 당신이 걱정돼요. 너무 위험한 길을 가는 건 아닐까요? 덩스핑은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나는 그저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할 뿐이오. 그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그가 서재에 앉아 있는 동안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뚜벅, 뚜벅.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덩스핑은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쾅! 갑자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덩스핑은 소스라치게 놀라 다시 문 쪽으로 달려갔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현관문 아래에는 붉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덩스핑은 두려움에 떨며 종이를 들었다. 종이에는 핏빛 글씨로 조용히 해, 아니면 죽어 라고 쓰여 있었다. 덩스핑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다. 그는 즉시 아내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덩스핑의 아내는 공포에 질려 떨었지만 덩스핑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오. 라고 말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사오핑의 검은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사오핑은 덩스핑의 집 앞에서 망설이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덩스핑은 그가 돌아올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이 밤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진실과 용기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적은 돈과 권력, 그리고 살인적인 징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핏빛으로 얼룩진 맹세를 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발견한 모든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진실이 묻히는 것이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 했다. 마지막 저녁 식사, 그리고 어둠 속의 그림자. 2003년 1월 22일, 설날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학교는 이미 방학에 들어섰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텅 빈 교정에는 찬바람만이 맴돌았다. 이날 덩스핑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그의 손 하루였지만 가족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오후 덩스핑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가족들에게 전화했다. 여보, 오늘 저녁엔 훈제고기 좀 사갈게.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로.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덩스핑의 딸인 덩리는 유로피안 섬뜩한 불길함을 느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 마치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그녀의 심장을 꽉 쥐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하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거리는 온통 어둠에 잠겼다. 시계는 밤 바로시를 가리켰지만 덩스핑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흐엉마이는 초조하게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천둥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쾅쾅!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흐엉마이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오직 차가운 통화 중 신호뿐이었다. 그날 밤 덩스핑은 학교에 남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사무실에는 그와 다른 교사 한 명만 있었다. 갑자기 더우 사오핑이 나타나 덩스핑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선생님, 고생하시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십시오. 사오핑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덩스핑은 의심 없이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덩스핑의 몸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듯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커피에 마취제가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시야는 흐릿해지고 몸은 의자에서 축 늘어졌다. 그가 의식을 잃어가는 동안 사오핑은 공범인 라광중을 불러들였다. 라광중은 두려움에 떨며 덩스핑의 눈치를 살폈다. 사오핑은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망설이지 마. 이게 네 마지막 기회야. 그들은 덩스핑의 입과 얼굴을 접착 테이프로 막고 손발을 묶은 뒤 비닐봉지를 씌웠다. 덩스핑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몰랐다. 사오핑은 망치를 들고 덩스핑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쾅!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덩스핑의 몸은 경련했고 피가 그의 얼굴과 바닥에 튀었다. 라광중은 사오핑의 눈빛을 보고 두려움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사오핑은 차가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이제 내 차례야 라고 속삭였다. 라광중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사오핑이 시키는 대로 망치를 들고 덩스핑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비린내 나는 사무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밖에서는 쏟아지는 빗소리가 이 끔찍한 비극을 감추는 듯 했다. 그들은 덩스핑의 시신을 담요로 덮고 텅 빈 학교 운동장으로 옮겼다. 시신을 옮기는 동안 빗물은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뒤섞여 붉은 강을 이루었다. 그들은 빗속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시신을 운동장 깊숙한 구덩이에 묻었다. 흙을 덮고 시멘트를 붓고 그 위를 평평하게 다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덩스핑의 가족들은 밤새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불안한 기다림은 앞으로 16년간 계속돼 긴 고통의 시작이었다. 빗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렸지만 덩스핑의 마지막 비명은 영원히 그 학교 운동장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오대로로 얼룩진 사무실, 그리고 숨막히는 비밀. 밤새도록 쏟아지던 비가 멈춘 2003년 1월 23일 아침, 텅 빈 학교 교정에는 차가운 습기만이 감돌았다. 시계는 10시를 가리켰지만
덩스핑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흐엉마이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남편을 기다렸다. 그녀의 불안감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아들, 딸과 함께 온몸이 젖은 채 학교로 달려왔다. 그들의 희망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하지만 그 빛은 곧 사라지고 말았다. 교실들은 텅 비었고 복도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흐엉마이는 복도를 뛰어가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메아리만이 돌아왔다. 여보, 덩스핑, 당신 어디 있어요? 그녀는 남편의 동료들에게 그를 보았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고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남편의 사무실로 달려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에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마치 누군가 이 방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듯했다. 그녀의 눈은 남편의 책상을 향했다. 서류들은 흐트러져 있었고 그의 컵은 엎어져 있었다. 컵 옆에는 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커피가 아니라 피라는 것을 깨달았다. 흐엉마이의 심장은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응시했다. 책상 아래 덩스핑이 항상 신던 슬리퍼 옆에 핏자국이 묻은 채 말라붙은 작은 천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것은 남편의 셔츠 조각이었다. 흐엉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며칠이 지난 뒤였다. 과학수사팀이 사무실을 꼼꼼히 조사했다. 그들은 덩스핑의 책상 아래에서 작은 피 한 방울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이것이 살인사건의 증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경찰은 덩스핑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라고 결론 지으려고 했다. 그들은 현장 주변을 대충 둘러본 뒤 돌아갔다. 그러나 흐엉마이는 그들을 보며 소리쳤다. 우리 남편이 이 학교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의 눈은 학교 운동장을 향했다. 그곳에는 굴착기가 여전히 흙을 파고 있었고 인부들은 삽으로 무언가를 덮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땅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들을 멈추지 않았다. 흐엉마이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수상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뭘 덮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서둘러 흙을 덮었다. 마치 땅 속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묻고 있는 것처럼. 그날 저녁 흐엉마이는 경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사무실에서 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운동장에 있는 인부들이 빗속에서 뭔가를 묻고 있어요. 제발 그들을 조사해 주세요.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들은 이미 황빙쭉 교장과 더우사오핑의 사주를 받은 상태였다. 그날 밤 흐엉마이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피가 흐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날 아침 남편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자국은 차가운 빗물에 씻겨 나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핏자국이 묻은 셔츠 조각은 16년 후 그녀의 남편의 시신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노바운의 편지, 그리고 핏빛 진실. 덩스핑이 사라진 지 사흘 후 타낭 중학교의 행정실로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배달되었다.
봉투는 낡고 주름져 있었고 마치 누구처럼 글씨체는 삐뚤빼뚤했다. 교직원들이 편지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편지에는 운동장 공사의 비리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80만 위안의 예산은 허구입니다. 철근 대신 대나무를, 시멘트 대신 모래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더우사오핑이 저지른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마치 덩스핑이 직접 쓴 것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더우사오핑은 이 편지를 부장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젠장, 그 영감이 쓴 게 틀림없어. 그는 이를 갈녀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에게 덩스핑은 이미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을 쫓는 유령과 같았다. 그는 덩스핑의 사라진 시신을 떠올리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편지는 내가 그를 죽였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가 썼을까? 아니면 덩스핑이 죽기 전에 미리 보낸 걸까?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심과 공포로 뒤엉켰다. 며칠 후 경찰이 다시 학교를 찾았다. 그들은 더우사오핑의 사무실에 들어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이 편지에 대해 아는 바 있으니까? 그들은 책상에 편지를 올려놓았다. 더우사오핑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누군가의 헛소문일 뿐입니다. 우리 공사는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반응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편지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또 다른 익명의 편지가 경찰서로 배달되었다. 편지에는 운동장 공사 현장의 시멘트 아래에 핏자국이 묻혀 있습니다. 더우사오핑은 그곳에 시체를 묻었습니다. 나는 섬뜩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편지는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편지를 본 수사관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들은 마침내 덩스핑의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더우사오핑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덩스핑의 시체가 운동장 시멘트 아래에서 기어나와 그의 목을 조르는 환영에 시달렸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지르며 땀을 흘렸다. 그의 방에는 덩스핑의 환영이 가득했다. 덩스핑의 핏빛 눈동자는 그를 쫓아다녔고 그의 귀에는 너는 절대 도망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더우사오핑은 이 편지가 단순히 익명의 이지막 거두군 제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저주, 그리고 핏빛 진실이 묻힌 땅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이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죄를 세상에 폭로하려는 누군가의 존재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나광중에게 전화해 소리쳤다. 누군가 알고 있어. 누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우리가 묻은 그 시체를 파내기 전에 그를 찾아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편지는 이미 여러 곳으로 보내졌고 진실의 씨앗은 뿌려졌다. 더우사오핑은 자신이 아무리 흙으로 시체를 덮고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도 덩스핑의 유령은 그를 영원히 따라다닐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미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어둠 속에서 편지를 쓴 이는 누구였을까? 그것은 덩스핑 자신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의 범죄를 목격한 누군가였을까? 이 질문은 더우사오핑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disproportionately 진실, 그리고 어둠 속의 거래. 덩스핑이 사라진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덩스핑의 동생 덩제는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형의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우사오핑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오핑은 형과 공사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그리고 형이 사라진 그날, 사오핑은 빗속에서 인부들을 시켜 운동장 구덩이를 메웠습니다. 시신이 그곳에 묻혔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러한 결정적인 증언과 함께 덩스핑 가족은 상급 기관인 호남성 공안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마침내 호이와시 공안국 부국장 양쉐원에게 사건 수사를 지시하는 공문이 내려왔다. 지시 내용은 명확했다. 즉시 현장을 파헤치고 더우사오핑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여 신문할 것. 하지만 그 지시가 내려진 후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더우사오핑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그는 평소처럼 학교를 드나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덩스핑의 시신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덩이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아무도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덩스핑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핏자국은 감정소로 보내지는 것이 계속해서 미뤄졌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진실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 배후에는 더우사오핑의 외삼촌인 황빙숙 교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제자이자 당시 탄왕현 공안국 정치위원이던 양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봐 양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잊었나? 내 조카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네. 자네가 도와줘야겠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양진은 스승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돈다발을 받았다. 그들의 거래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다. 양진은 즉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실종 사건일 뿐이야. 살인 사건으로 확대하지 마. 더우사오핑은 우리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다. 괜히 건드렸다간 자네들 목숨이 위태로울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의 힘이 느껴졌다. 경찰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양진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중단했다. 덩스핑의 시신이 묻힌 구덩이에는 밤마다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은 마치 시체가 땅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덩스핑의 가족들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수사 진척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 수사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거짓말이 가득했다. 가족들은 그들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덩스핑의 동생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당신들 공범이야. 당신들도 사오핑과 한패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무시당했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진실은 흙 아래에 묻혔고 정의는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졌다. 덩스핑의 가족들은 절망했다. 그들은 16년간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봉인된 진실은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들은 덩스핑의 영혼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덩스핑의 영혼은 복수를 위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완벽한 연극 그리고 차가운 변론. 2003년 5월 28일.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호이와시 공안국 부국장 양쉐원은 마침내 탄왕현에 나타났다. 그의 방문은 덩스핑 가족에게 희망의 불꽃을 다시 지폈다. 그들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곧 차가운 현실로 바뀌었다. 양쉐원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양쉐원은 탄왕현 공안국에서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사건 분석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덩스핑 가족이 제공한 증거들,
핏자국, 그리고 빗속에서 이루어진 수상한 흙덮기 작업을 모두 무시했다. 그는 단지 더우사오핑의 진술과 이미 조작된 증거만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덩스핑의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입건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더우사오핑은 그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부족합니다. 양시원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덩스핑 가족의 고통과 절규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덩스핑의 생명을 돈과 권력으로 교환했다. 이 결론이 발표되자 더우사오핑은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다. 그는 자신이 벌인 살인극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학교에 와서 인부들을 지휘했고 자신의 손으로 묻은 시체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녔다.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하지만 덩스핑의 아내 흐엉마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양시연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부국장님,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제 남편은 절대 가출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곳 어딘가에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양시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흐엉마이를 차갑게 밀어내며 말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오. 공안의 결정을 믿으시오. 그날 저녁 덩스핑의 가족들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잃었고 이제는 정의마저 잃었다. 그들은 권력과 돈 앞에 무릎 꿇어야 했다. 그들은 16년간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덩스핑의 시체가 묻힌 운동장이 마치 살아있는 무덤처럼 다가왔다. 더우사오핑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홀로 웃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연극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텅 빈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다. 뚜벅, 뚜벅.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쾅! 갑자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다. 덩스핑의 흐릿한 형상이 그의 눈에 보였다. 너는 절대 도망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덩스핑의 목소리가 들리자 더우사오핑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는 영원히 덩스핑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운명이었다. 베리어 유령의 부활, 그리고 희망의 불꽃.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타낭중학교의 운동장은 수없이 많은 아이들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 발밑에 끔찍한 진실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덩스핑의 딸 덩리는 단 하루도 아버지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시체가 묻힌 곳을 향해 달려갔지만 아무리 달려도 그곳에 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령이 그녀를 쫓아다니며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리나, 나를 찾아줘. 나는 여기 있어. 이 차가운 땅 아래에. 2019년 4월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부가 부패 척결 및 범죄 근절을 위해 호남성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덩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16년 동안 쌓아온 아버지의 억울함을 담은 수십 통의 편지를 썼다. 그녀의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였고 눈은 피로에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에 아버지의 실종 사건부터 경찰의 부실 수사, 그리고 더우사오핑의 범행에 대한 의심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녀는 그 편지들을 우체국에 들고 가면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제발 이 편지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의 편지가 보내진 지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덕린 씨,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린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16년 동안 묵혀왔던 절망과 슬픔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오랜 고통의 눈물이었다. 2019년 5월 31일 호이와시 공항국은 덩스핑 실종 사건을 공식적으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은 덩스핑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았다. 덩리는 아버지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경찰에게 정확히 알려주었다. 16년 동안 그녀의 꿈에 나타났던 그곳, 바로 학교 운동장 구석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아버지의 유령에 쫓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운동장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그곳에 묻혀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녀는 희망의 불꽃을 놓지 않았다. 아빠, 제가 꼭 당신을 찾을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속삭임은 차가운 바람을 타고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유령 같았던 그녀의 삶은 이제 아버지를 위한 투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16년 전 끔찍한 비극이 시작된 그 밤에 덩스핑이 심은 작은 진실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버지서 나온 시신, 그리고 16년의 외침. 2019년 6월 18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덩스핑의 딸 덩린이 지목한 학교 운동장 구석이 통제선으로 둘러싸였다. 중장비 소리가 정막을 깨고 포클레인의 거대한 삼날이 16년간의 침묵을 깨부수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덩리는 차마 그 광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고 손발은 차가워졌다. 그녀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첫날, 포클레인은 그저 흙을 파낼 뿐이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셋째 날, 굴착기 기사는 갑자기 작업을 멈췄다. 참날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부딪힌 듯한 소리가 들렸다. 당!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었다.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흙을 걷어냈다. 흙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은 덩스핑의 시신이었다. 2019년 6월 19일 오후 14불시 모두가 손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땅속 깊은 곳에서 검게 변색된 해골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골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비로소 자유를 얻은 듯했다. 해골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무언가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덕리는 그 순간 모든 힘을 잃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 해골이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며 절규했다. 아빠! 아빠! 제가 왔어요. 당신을 찾았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차가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해골을 수습했다. 해골의 오른쪽 측두 부에는 망치로 맞은 듯한 끔찍한 균열이 있었다.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시신이 발견되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더우사오핑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은 그를 향하고 있었다. 핏자국이 묻은 셔츠 조각, 그리고 운동장 시멘트 아래에 묻힌 시체. 모든 것은 더우사오핑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16년 만에 발각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덩스핑의 유령에 쫓기는 듯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덩리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를 찾았지만 동시에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이제 편히 잠드세요. 제가 당신의 복수를 할게요. 당신을 죽인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을 받게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불타는 복수심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불타는 정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16년의 긴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때였다. 무너진 가면, 그리고 악마의 자백. 덩스핀의 시신이 발견되자 더우사오핑은 즉시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영감은 스스로 도망친 거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16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의 성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공범이었던 라광중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라광중은 체포된 후 덩스핑의 시신이 발굴되었다는 소식에 온몸을 떨었다. 그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덩스핑의 유령에게 쫓기며 라광중, 너는 나를 배신했어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더우사오핑이 시켰습니다. 그가 덩스핑을 죽였습니다. 제가 도와줬어요. 라광중의 자백은 더우사오핑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냈다. 라광중의 증언과 함께 경찰은 덩스핑의 시신에서 발견된 부검 결과를 제시했다. 이것은 망 같았다. 더우사오핑은 자신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모든 영혼을 잃은 듯했다. 그날은 설날 전이었죠. 학교는 조용했어요. 나는 그 영감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에게 커피를 건넸고 그 안에는 약이 들어 있었죠. 그는 약에 취해 쓰러졌어요. 그때 라광중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를 묶고 망치로 그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더우사오핑은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우리는 그의 시체를 담요로 덮고 밤에 몰래 운동장으로 옮겼어요. 빗속에서 우리는 시체를 구덩이에 묻었죠. 나광중은 너무 무서워했지만 나는 괜찮았어요. 나는 그 영감이 내 성공을 방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에 기뻤죠. 더우사오핑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덩스핑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
수사관들은 더우사오핑의 자백을 모두 기록했다. 그의 자백은 덩스핑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였다. 더우사오핑은 16년 동안 숨겨온 죄를 마침내 고백했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학교의 관리자가 아니었고 존경받는 인물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살인자였다. 조사가 끝난 후 더우사오핑은 차가운 감옥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덩스핑의 유령을 보았다. 덩스핑의 유령은 그를 향해 웃었고 그의 귀에는 너는 절대 도망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고 속삭였다. 더우사오핑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운명이었다. 지하 감옥의 거미줄, 그리고 거대한 그림자. 더우사오핑의 자백은 단순한 살인사건의 종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16년 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을 흔들었다. 이 거미줄은 평범한 살인사건을 미궁에 빠뜨리고 정의를 돈과 권력으로 짓밟았던 악마적인 네트워크였다. 중앙지도부의 특별조사팀은 더우사오핑의 자백을 토대로 그의 뒤에 숨겨진 검은 우산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조사팀은 가장 먼저 황딩숙 교장을 체포했다. 그는 더우사오핑의 외삼촌이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연 장본인이었다. 황빙숙은 자신의 조카가 이호원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화국 정치위원이었던 양진을 찾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악마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양진,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는지 잊지 않았겠지? 내 조카를 도와주게. 양진은 한때 황빙숙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권력의 맛에 취해 있었다. 그는 황빙숙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선생님,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악마적인 거래는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양진은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그 뇌물은 덩스핑의 시신을 묻는 데 사용된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양진은 덩스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간부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는 그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협박했다.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만들지 마. 이 사건을 덮어버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자네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경찰관들은 두려움에 떨며 양진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죽었다. 특별조사팀은 이 모든 것을 밝혀냈다. 그들은 양진의 자백을 받았고 그의 뇌물수수 증거를 확보했다. 그들은 또한 양시은 부국장이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지시한 녹취록을 찾아냈다. 양시은은 덩스핑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라고 발표하면서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결론이 옳았다고 굳게 믿었지만 그의 결론은 돈과 권력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지자 중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덩스핑의 시신이 16년 동안 땅속에 묻힌 이유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부패의 그림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덩스핑의 죽음은 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그것은 공명정대함을 잃은 사회의 비극적인 단면이었다. 법정에서 양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이미 늦었다. 그는 덩스핑의 영혼을 죽였고 16년 동안 그의 가족을 고통 속에 살게 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황빙숙은 자신의 조카를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덩스핑을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죽음을 방치하고 은폐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덩스핑의 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교장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부패의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의 파리에 불과했다. 양시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결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고 덩스핑의 가족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덕리는 홀로 남았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죄수복을 입은 그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이 덩스핑의 시신을 묻은 것과 똑같이 그녀의 마음속에 묻힌 아버지의 영혼을 영원히 찾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눈물이었다. 어음이나 풍모, 네 칼성이 조사,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안식. 2019년 12월 17일 호이화시 법원은 덩스핑 살인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문을 열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덕리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법정에 섰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16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더우사오핑, 당신은 고의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6년 전 당신은 피해자 덩스핑을 약물로 무력화시킨 뒤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학교 운동장 시멘트 아래에 묻었습니다. 당신의 범죄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입니다. 법원은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더우사오핑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16년 동안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법정에서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나는 무죄야. 나는 무죄라고. 그의 외침은 차가운 법정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라광중은 살인공범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되었다. 그는 더우사오핑과 달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 그는 덩스핑의 유령에게 용서를 구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시신을 묻은 죄를 평생 갚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부패의 거미줄을 형성했던 검은 우산들이 차례로 법정에 섰다. 것에 대해 분노했다. 2020년 1월 22일 더우사오핑은 항소가 기각된 지 35일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삶은 덩스핑의 시신이 묻혔던 차가운 땅처럼 차가운 종말을 맞았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덩스핑의 유령에게 쫓기게 될 운명이었다.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16년 동안 잊혔던 끔찍한 살인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가 드러나면서 중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2021년 공안 보고서에 모범 사례로 등재했다. 덩스핑의 억울함은 마침내 풀렸고 정의는 승리했다. 재판이 끝난 후 덕리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이제 편히 잠드세요. 정의는 승리했어요. 당신을 죽인 모든 사람들은 벌을 받았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땅 아래에 있지 않아요. 당신은 하늘에 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덩스핑의 영혼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는 것 같았다. 고맙다, 내 딸아. 너의 용기 덕분에 나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에 꽃을 바치고 덩스핑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빛으로 가득 찼다. 덩스핑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와 희망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16년간의 고통과 절망은 끝났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이 찾아왔다.